다섯 번째 3차원 영역 왜곡과 강조의 경우는 화면을 통해서 시각적 착각이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화면에 파란색이나 녹색이 나오면 힘이 없어지고 강력한 빨간색이 나오면 힘이 더 생긴다든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입안에 맛을 느낀다든가, 이런 효과들은 심리적인 효과들은 잘 알려져 있죠. 특히 관객이 이것을 3차원적으로 느꼈을 때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화면 연출법 중에 자주 왜곡과 강조가 거론되기는 하는데요. 왜곡과 강조가 2차원 영역과 영상 편집에서 해당이 되지만 애니메이션 3차원 화면 영역에서 더 강조되는 이유는 강한 깊이감과 원고법이 슈트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과 강조는 연출자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림 11을 보게 되면 왜곡에 적용되는 예에 해당되죠. 보통 언덕 위에, 언덕이 많이 보이죠. 지평선에 해당되는 언덕 위에 집이 하나 있는데요. 화면을 구등분으로 나눴을 때 화면 지평선이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집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지평선도 중심점에서 올라가는 경우 우리는 심리적 압박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노래 중에 푸른 언덕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낭만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그런 노래가 불렀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낭만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래서 연출자들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같은 장소, 같은 대상이라고 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객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달라지는데요. 그림 12 같은 경우 같은 장소와 같은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비슷한 투시가 적용되고 있죠. 하지만 A보다는 B의 그림이 카메라가 근접해 있으면서 투시도 확장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전문적으로 보면 B 경우 카메라 이동 외에도 광각 렌즈가 사용됐고요. 화이트 밸런스와 색온도가 적용되었고 딥 포커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왜곡되고 의도적인 연출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자, 영화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추격신의 원형들이 나오는데요. 그림 13 A와 B를 비교해 보면 B의 경우가 A보다 훨씬 근접해 보이죠. 그래서 대상이 똑같죠. 그리고 자동차들이 지금 서 있는데요. A는 그냥 서 있는 연출법,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출법이죠. 근데 B에 해당되는 오른쪽 그림에 해당되는 거 마치 뒷차가 앞차를 추격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추격신이 발생을 하는데요. A는 멀찌감치 도망을 가고요. B는 사이가 좁기 때문에 뒷차가 앞차를 꼭 잡힌다는, 경찰차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도망하는 범죄자를 잡는 거죠. 그런 의도적인 연출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가 앞에 있는 자동차가 상당히 크고요. 부감이 많이 들어갔죠. 하지만 뒤에 차들하고 간격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광각 렌즈가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비슷한 경우인데요. 자, 그림 14와 그림 15도 비슷한 경우에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A는 기둥인데요. 이건 이제 그리스에 있는 신전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B는
예, 기둥 사이가 굉장히 좁아지고요.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대로 1.2C가 적용된 경우죠. 원권법이 상당히 달라졌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와 원권법이 상당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상당히 조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지고 힘의 원리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심리적 압박감이 A보다는 B가 더 압박감이 느껴지게 되겠죠. 자, 밑에 그림 15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건반이라고 하는데 B만 봐서는 건반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건반, 그것도 검은색 건반들이 상당히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의도적 왜곡이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자, 왜곡을 통한 강조의 경우나 영상을 통해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자 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광고 같은 느낌, 그리고 TV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고, 인터넷에서 보는 유튜브 광고들이 조금 길긴 하는데요. 보통 짧은 영상, 광고에서 자주 사용하는 30초 플랫, 딱 30초요. 그리고 혹은 15초 플랫 안에 제품을 홍보하는데 이런 강조가 흔히 사용이 됩니다. 꼭 광고에서만은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 연출에서도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주로 실사로 제작되지만 최근 들어와 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강조는 연출자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외변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연출자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림 16을 보시면 이제 제품에 강조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B에 해당되는 그림이 A에 있는 해당보다 강조가 훨씬 더 깊게 들어가 있는 경우죠. 쇼트로 보자면은 그 차이가 없는데요. 풀샷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죠. 쇼트의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반면에 비해서 앵글이 지금 차이가 좀 있죠. A 같은 경우는 하이 앵글이고요. B 같은 경우는 약간 표준 앵글, 그것보다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간 노우 앵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A보다는 B가 훨씬 그 간격도 조밀하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멀리 있는 그 블러 효과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가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늘어나는 쇼트에 해당되겠죠. 한 화면이라고 해도 초점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대성물의 강조가 달라집니다. 위 그림 A에서 B로 초점이 다른 대성으로 전이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A가 제품에서 B에 해당되는 게 이제 사람으로 초점이 바뀌었죠. 이런 경우를 포커스 핀 인 혹은 핀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을 위시한 60년대, 70년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서스펜스물이나 공포물에서 자주 쓰던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연출법으로 보면은 이제 한 화면에서 여러분들 주목 혹은 주의에 해당되는 부분의 관객이 전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연출법에 해당되는 경우는 약간 좀 고퀄리티 그리고 약간 좀 어려운 연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 18을 보면 인물 간의 초점 이동이 강조되는 경우죠. 자, 앞에 있는 그림 17하고 조금 변형이 되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예요. 앞에 있는 여자가 강조됐다가 뒤에 있는 남자가 강조되고 C에 해당되는 거는 맨 뒤에 있는 남자로 강조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A하고 B하고 C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한 화면에서 주목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강조가 여러분들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멀리 있고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를 두고 서 있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강조, 그렇죠? 주목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되는 연출법들입니다. 3차원 영역 중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첩이라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 이 형태를 유추하는 경우들이 많이들 생기는데요. 아시다시피 유추하다 보니까 유추를 바꾸면 짐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짐작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좀 있고요. 연출자가 의도하는 내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장편보다는 단편, 예술 영화나 실험 영화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진보적인 작가주의 경향을 띠기도 하기 때문에 그로데스크한 화면이나 추리, 컬트적인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중첩은 그 안에 칵테일 효과와 같은 소리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화면 밖의 화면, 형태 심리학, 공간감, 시각 폭작 등 약간 좀 어려운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후에 벡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중첩은 간단히 말하면 화면 안에 보이는 부분까지 보이게 하는 연출법에 해당되는 건데요. 숨은 그림이나 퍼즐같이 숨긴다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형태 심리학하고 조금 가까운데요. 같은 심리가 적용되고요. 형태 심리학과 같은 심리가 적용이 되고요. 관객들을 공간을 재해석을 유도하는 연출에 해당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객들이 약간 좀 지식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는 이런 중첩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연출법 중에 하나예요. 자, 연출법 중첩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가장 많이들 쓰는 게 귀납적 중첩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A 그림은 지금 보시면 뭔지 모르겠죠? 지금 신호등 같기도 하고 시커먼 물체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엇인가? 아니면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B를 보시면은 이제 클로즈 샷하고 풀쇼트 정도로 넘어가게 되죠. 건물에 달려있는 신호등, 특히 철도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기차가 지나가면 건널목이 생기는 외국 영화나 일본 영화들 보시면 많이 보이시죠. 일본에 이런 경우가 좀 많대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하고 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느끼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중첩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B로 넘어가면서 이게 신호등이다. 특히 야외에 있는 신호등이다. 이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귀납적이라 그래가지고 확장된 쇼트 안에 여러분들 크게 대상을 보여주면 모르지만 풀쇼트로 이제 바꿔주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다 이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귀납적 중첩이라고 합니다.